아니, 30살까지도 연애를 못 해봤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못하고 살아온 걸까요? 못생겨서? 기회가 없어서? 남중남고 공대 이런 루트로 여자와의 접점이 없던 사람도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30살까지도 연애를 못 해봤다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30살까지도 연애를 못 해본 모태솔로 분들이 가진 문제점들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꼭 집중해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남자친구 없으시죠? 실제 제가 아는 30살 모태솔로였던 사람이 소개팅을 나가서 했던 대화 일부입니다. 아니, 소개팅을 나왔으면 남자친구가 없겠죠. 대체 30년 동안 연애를 못해본 모태솔로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모태솔로이신 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진 건 외적 문제였습니다. 외적 문제가 그냥 얼굴이 못생겼다가 절대 아닙니다. 얼굴은 솔직히 더 심하게 생긴 사람도 연애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얼굴은 연애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외적 문제는 먼저 옷 스타일입니다. 모태솔로인 분들은 공통적으로 패션에 있어서 자기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러는 건지 쓸데없는 고집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옷만 좀 멀쩡하게 입어줘도 첫 인상부터가 달라져 여자를 만나볼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이상한 자기만의 패션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외적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옷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유튜브에 옷 입는 법만 쳐도 수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외적 문제는 머리 스타일입니다. 남자는 솔직히 머리빨이 큽니다. 근데 항상 보면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뭐가 없습니다. 뭐가 머리 스타일이 문제냐, 잘생겼으면 그런 거 상관없지 않냐,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거 뭐 맞는 말이긴 하겠죠. 근데 그 정도 얼굴이 아니니까 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문제를 알고도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10년은 더 솔로로 지내실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외적 문제를 가진 분들을 보면 정말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대한 예시가 직관적이니까 예로 들자면 정말 못생긴 사람들도 다 연애를 합니다. 이제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연애 못해, 이러는 건 다 핑계라는 겁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옷, 머리 이 두 가지부터 바꾸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뀌신 분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모태솔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또 다른 문제점, 바로 대화. 여자와 대화만 하려고 하면 온몸에 땀이 나고 긴장하고 말 버벅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말이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냥 말을 했다가 괜히 신뢰되는 말이나 재미없는 말들을 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말하는 거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진짜 옛날에 여자랑 말하는 게 뭐 그리 어려웠는지 대화 주제들을 찾으려고 막 검색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태솔로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이 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경험이죠. 계속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뭐 카톡도 좋지만 대면으로 해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아니 누구랑 대체 대화를 해보라는 거냐?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딱 내가 봐도 나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사람과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나보다 못생긴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해보라는 거죠. 아마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낫다 싶은 사람과 대화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당연한 일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대화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내성을 먼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보다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차 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애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여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계속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연애는 여자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태솔로를 벗어나려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에 막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저도 배워서 써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모태솔로 생활을 끝내고 연애를 하고 싶다면 우선 거울 한번 보시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머리, 옷 둘 중 하나는 문제일 겁니다. 둘 다 문제일 가능성도 좀 높긴 하겠네요. 일단 옷, 머리부터 괜찮게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으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학교, 동아리, 회사, 알바 어디서든 이야기는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무슨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일단 대화만 해보고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에 집중해서 시도해보시면 정말 다들 편하게 대화를 해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세상이 각박하진 않거든요. 이런 순서로 외면, 내면 모두 준비가 된다면 연애하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태솔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들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30살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연애를 안 해보신 그런 모태솔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려서 저보다 좀 더 쉽게 연애를 시작해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솔로 시절 누가 옆에서 맞다 아니다를 말해준 적이 없어서 스스로 노력하는데 더 힘든 시간들을 겪었었는데 아직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모쏠 탈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좀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남녀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파고드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